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청소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식인 사이트 들어가서 사람들이 질문 올려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지 일반 암호은행에서 카카오뱅크 입금 한도 문이네요. 질문이 카카오뱅크 자동화기기 1회 이체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제가 월급을 현찰로 받아 250만 원을 암호은행 ATM기 가서 입금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찰을 250만 원씩 ATM으로 입금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암호은행이나 가서 한 번에 자동화기기로 250만 원 현찰 입금 가능한가요? 아니면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라고 질문을 올려놓고 자신의 이체한도, 출금한도를 적어놨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체할 것도 아니고 출금할 것도 아니잖아요. 입금할 거잖아요. 이체한도, 출금한도 다 필요 없고요. 가능합니다. 근데 한 번에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동화 기기 기종에 따라 지폐를 100장 내지 150장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2번이나 3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250만 원 입금할 수 있습니다. 한도 전혀 상관없어요. 입금은 은행이 돈을 꺼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은행에다 돈을 넣겠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합니다. 다만 지폐를 자동화 기기는 100장씩 150장씩만 최대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들어가고 나누어서 한 번씩 여러 번에 나누어서 입금하시면 250만 원 자동화 기기에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무통장 계좌이체 볼까요? 안녕하세요. 중고로 뭐를 사게 되어 무통장 입금을 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무통장 입금을 하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좌 막 예시로 국민은행이나 그런 데서 가서 무통장 입금해야 하나요? 이분은 이체 같은 걸 잘 안 해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무통장 계좌 이체에 영업시간 중에 아무 은행이나 원하는 은행 가서 신분증 제시하시고 해당 상대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고, 자동화기에 가셔서 무통장 송금 거래 누르고 자기 주민번호 돈 넣고 상대 계좌번호 누르고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시니까 자동화기기나 창구 이용하셔서 무통장 계좌 이체할 수 있고, 명세표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해당 거래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로 나이를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계좌번호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번호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민번호도 알 수 없고 나이도 알 수 없고 주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계좌번호는 은행 고유의 등록번호예요. 은행 이체 간편 비밀번호 질문 볼까요? 예전에는 공인인증서 입력하고 보안카드 입력해서 이체한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 전에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로그인하니 인증 비밀번호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로 이체할 때 입력하고 이번에만은 OTP 카드형 번호 입력하니 이체 가능하던데, 그럼 이번에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로 바뀌었는데 이거 발급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업은행 이체 비밀번호 6자리가 공동인증서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기업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이면 제가 대답을 못 해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은행이 기업은행이니까 대답해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6자리 비밀번호는 기업은행 스마트폰 어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행 전용 인증 비밀번호 6자리예요. 그러니까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1,000만 원 이하 금액까지는 이 6자리 이체 비밀번호로 이체할 수 있고,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이체하려면은 보안카드, 시크릿 카드나 OTP 카드가 있어야 돼요. 이분이 지금 언급하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새롭게 만들어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가 아닌, 국가가 독점했던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인증서로도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6자리 이체 비밀번호로는 다른 은행에서는 간편 이체 비밀번호도 부를 수도 있는데 인증 비밀번호 6자리고요. 6자리 비밀번호로
1,000만 원까지 이체할 수 있고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이체할 때는 기업은행 기준으로 보안카드 또는 뭐 시크릿 카드나 뭐 자물쇠 카드, OTP 카드가 있어야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찾아볼까요? 지급정지 계좌에 입금,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급정지된 계좌에 출금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입금도 안 되나요? 입금도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급정지 계좌에 입금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입출금 모두 안 되는 거죠. 지급정지가 되면 계좌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긴급 지급정지가 된 경우에는 일정 시간 입금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입금도 차단됩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통장 재발급, 입금 확인, 뭐 페이팔 환불, 농협 체크카드 300원 알림 취소하는 방법 좀요. 이거 한번 볼게요. NH 스마트 알림에서 취소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이 여러 개 달려 있긴 한데요. 이거 농협 체크카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행 체크카드나 계좌, 알림, 취소하는 방법. 이거는 단순하게 어플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어플 통해서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기 힘드시면은 농협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해당 은행으로 고객센터로 영업시간 중에 전화해서 문자 알림 서비스, 이거 300원 아마 문자 알림 서비스일 거예요. 유료는 대부분 문자 알림이거든요. 계좌 알림이 됐든 카드 알림이 됐든 알림 서비스 출금되는 거 설정해 놓은 거 저는 이상 더 이상 받기 싫어요. 300원 나가는 거 돈 아까워요. 없애주세요 라고 상담하시고 없앨 수 있어요. 혼자도 하실 수 있는데 혼자 잘 안 되시면은 은행에 전화하셔서 상담 통해서 영업시간 중에 알림 취소하셔가지고 더 이상 300원 출금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오픈뱅킹 질문은 제가 왜 그냥 건너뛰냐면요.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습니다. 농협 인터넷 뱅킹 한번 볼까요? 농협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이체를 하는데 받을 사람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데 정상인가요? 다른 은행 인터넷 뱅킹은 안 그러는데 궁금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질문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체를 하려는 어플에서 상대방 계좌번호를 누르고 자신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상대가 내 개인정보에 내 계좌의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는 게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플 진행을 할 때 본인 계좌에서 돈을 보내는 거니까 본인 계좌의 비밀번호 인증하라고 화면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은행으로 여쭈셔야 되세요. 뭐 다른 인터넷 뱅킹은 안 들었는데 라고 묻는 거 보니까 자기가 돈을 보내는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에 나와서 의아해서 묻는 건데 그 계좌 비밀번호를 여쭈는 건지 인증 비밀번호를 여쭈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질문이어서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거는. 다른 질문 볼게요. 한국투자환전, 샌드로 부산은행, 파킨, ATM 출금,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차고송금 반환제도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동영상도 따로 찍어 놓은 거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고송금 반환제도법이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2개월 내에 차고송금을 받아준다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2020년 12월에 35만 원을 잘못 입금했는데 그럼 2021년 7월 시행되는 차고송금 반환제도법을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7개월 기다리시면 되세요. 근데 그 전에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고송금.
만약 민사소송을 결 경우 소송 시작부터 끝나는 대충의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저도 모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 쪽으로 차고송금 반환 등록하셔서 상대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상대가 전화를 안 받거나 상대가 못 돌려준다고 한 경우면은 다른 방법 없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하셔야 되시는데, 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법적 절차고 시간이 많이 걸려고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올해 7월 달부터는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먼저 처리해주고 상대에게 추징하는 이런 제도를 만든 건데요. 그걸 법적으로 다툴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글자 그대로 차고 송금이 맞다면은 뭐 중고나라 송금 사기를 당하시거나 이상한 송금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진짜 글자 그대로 단순 실수 차고 송금이 맞다면은 은행 통해서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차피 7개월 기다리셔야 될 거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차고송금 반환 등록해달라고 하셔서 계속 연락 시도해 보세요. 그냥 안 돌려받고 없는 돈인 셈 치는 게 나을까요? 이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차고송금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밑에 또 은행 측에서는 상대방 측에 돌려주길 거절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대가 좀 배째라는데요. 상대가 차고송금이 맞는데 돌려주길 거절한다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연락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연락이 안 됐으면 은행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연락을 받은 사람이 자기 돈이 아닌데 돌려주길 거절한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건 아마 이분 케이스가 정확하게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는데 좀 차고송금 케이스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차고송금 사유가 아닌데 차고송금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고송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은, 상대가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어차피 이 사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하시거나 7월 달까지 기다리셔가지고 예금보험공사 통해서 도움 받으셔야 되세요. 이렇게 차고송금 반환 제도까지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금융 관련해서 전문 내용만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세롬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